진우스님 체제 조계종단이 남북 불교 문화 교류를 위한 선제적 조치에 역점을 두고 사업들을 펼쳐나갈 방침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과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장의 회담 성사 여부가 남북 불교 관계 회복의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충남 홍성과 전남 순천, 한평 등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면서 불교계도 천년고찰과 문화재 보호를 위해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조계종이 법주사 등 종단 본말사에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을 모아 현지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거처 100동을 세워주기로 했습니다. 중국 불교의 교과서로 불리는 조론에 대한 연구 논문과 주석서들을 최초로 완역한 책이 나왔습니다. 백년불교 문화재단이 성철 스님 열반 30주기 추모 학술 사업의 하나로 6권 분량의 조론 5가해를 완역 출간했습니다. 서울 조계사의 새싹 포교를 이끄는 선제 어린이집이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어린이집 모델을 도입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진우스님 체제 조계종단이 남북 불교 문화 교류를 위한 선제적 조치에 역점을 두고 사업들을 펼쳐나갈 방침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과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장의 회담 성사 여부가 남북 불교 관계 회복의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주재한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의 올해 첫 정기이사회. 진우스님은 국제 정세 등으로 인해 남북 불교계 간 교류가 여전히 교착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때는 그 신계사를 복원할 정도로 그 남북 간의 어떤 신뢰, 상호 간의 신뢰 관계에서 이렇게 잘 교류가 됐었는데 이제 국제 정세 등등으로 해서 우리 종교, 특히 불교 간의 어떤 교류도 끊어진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남북한이 민족문화유산의 근간을 이루는 불교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더욱 돈독해야 한다고 진우스님은 강조했습니다. 한민족, 얼 등의 단어가 수차례 언급됐습니다. 그런 동질성이라든가 또 우리 민족의 어떤 역사의 문화어를 다시 한번 되살리는, 그리고 국제사회의 한민족의 그러한 우수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빨리 다시 한번 마련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진우스님은 남북 불교문화 교류를 위한 선제적 조치에 역점을 두고 사업들을 펼쳐달라고 민주본 이사진에 주문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에서 할 일은 지금 비록 이제 현재 지금 당면한 그런 사안들은 없지만 앞으로 그 활발한 교류 활동을 대비해서 그런 이제 준비를 잘 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라고, 그런.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선 북측 대북교류 파트너인 조선불교도연맹과의 주요 사업들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북 불교 대표자 간 회담 추진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성사 여부에 따라 남북 불교 관계 회복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앞서 민주부는 교계 기자들과의 신년 간담회에서 올 하반기쯤 중국 심양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조불련 중앙위원장 간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는 올해 종단 주최로 오는 6월 임진각에서 남북한 평화기원 대법회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한반도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등 평화 메시지 발표와 함께 불교계의 사회적 역할과 위상을 재확인시켜주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충남 홍성과 전남 순천, 한평 등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면서 불교계도 천년고찰과 문화재 보호를 위해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전남 순천시 송광면 봉산리 야산에서 지난 3일 발생한 산불이 확산되면서 산불 현장에서 2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승보종찰 송광사도 국보와 보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총력 방어에 나섰습니다.
송광서 산내암자인 순천 천자암도 불길이 사찰 가까이까지 접근하자 천연기념물 88호, 쌍향수 등을 지키기 위해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특히 충남 홍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천연고찰 홍성 고산사 바로 옆까지 확산되자 덕송총림 수덕사 주지 도신스님 등 대중스님들은 소방대원들과 함께 밤샘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수덕사 대중스님들은 이와 함께 산불 피해를 본 지역민과 봉사자들을 돕기 위해 홍성군 서부면사무소와 마을회관에 물과 라면, 커피 등 긴급 구호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조계종이 법주사 등 종단 본말사에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을 모아 현지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 거처 백동을 세워주기로 했습니다. 총무원장 진호 스님은 어제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의 경주 남산 열암곡 마에 부처님 바로 모시기와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금 성금 전달 직후 이 같은 뜻을 전했습니다. 진호 스님은 모두 6천만 원의 기금을 전달한 정도 스님에게 감사를 표하며 특히 종단 본말사의 적극적인 지진 피해 지원이 불자들에게 큰 자긍심을 심어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도 스님은 열암곡 마에 부처님 바로 모시기와 종단 지경으로 전환된 아미타 요양병원 등에도 앞으로 관심과 동참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울 삼각산 도선사가 경주 남산 열암곡 마에 부처님 바로 모시기에 모연 최고 금액인 1억 원을 보시하며 종단 불사에 앞장섰습니다. 도선사 주지 태원 스님은 어제 신도들과 함께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열암곡 마에 부처님 바로 모시기 기금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태원 스님은 지난달 사찰 차원에서 열암곡 마에 부처님을 참배했다며 앞으로도 열암곡 불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진우 스님은 불교 중흥과 구군 융창의 발언을 담고 있는 이 대작 불사에 도선사가 앞장서줘 고맙다는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중국 불교의 교과서로 불리는 조론에 대한 연구 논문과 주석서들을 최초로 완역한 책이 나왔습니다. 한국 불교의 큰 스승 성철 스님 선양사업단체인 백년불교문화재단이 성철 스님 열반 30주기 추모 학술 사업의 하나로 6권 분량의 조론 오가해를 완역 출간했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중국 진나라 승조 스님의 저서인 조론은 중국 불교의 교과서이자 중국 불교 철학의 시작을 알리는 저술서로 꼽힙니다. 조론은 반야심경의 공사상과 대승불교의 핵심 교리인 중관사상을 담은 책으로 승조 스님이 지은 논이라는 뜻에서 조론이라고 불립니다. 한국 불교의 큰 스승 성철 스님 선양운동 단체인 백년불교문화재단이 스님의 열반 30주기를 맞아 추모 학술 사업의 하나로 조론에 대한 연구 논문과 주석서들을 우리말로 모두 번역한 조론 오가해를 펴냈습니다. 조론 오가해는 조론에 대한 역주와 연구 논문을 묶은 조론 연구 한 권과 조론에 대한 대표적인 주석서 5권을 합쳐 모두 6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조론 주석서는 당나라 원강 스님의 조론소와 원나라 문제 스님이 저술한 조론 신소, 명나라 감산 덕청 스님이 출간한 조론 약주 등 각 시대를 대표하는 저술들이며 불교 철학을 전공한 조병할 박사가 이 책들을 우리말로 번역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반야 중관 사상을 소개하는데도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고 게다가 중국 불교의 각 시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겠다. 각 시대의 중국 불교 출가자나 불교 학자들은 조론을 어떻게 봤는지를 이 5권을 번역하면 비교 연구가 가능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조론을 읽고 연구하는 것은 중국 불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20세기 이후 중국 불교 사상의 변동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데 중요한 모델이자 방법론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백년불교문화재단은 밝혔습니다. 여기에다 조론은 삼국유사와 원효스님의 금강산매경론, 고려 대각국사 의천문집 등의 관련 기록이 나오는 등 우리나라 불교 발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야 중관 사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 제가 신도들이나 각 사찰에서 불교 교양자 가면 전부 반야심경 금강경만 읽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좀 탈피했으면 좋겠다.
우리 시대 부처님으로 불리는 성철 스님도 생전에 조론 등을 통해 반야의 공사상과 중간사상을 이해해야 선사상의 정수를 제대로 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식 사상으로만 번뇌가 설명되니 공사상을 설명할 여지가 없었다. 공사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대지도론과 조론을 통해 공사상과 중간사상을 이해해야 선사상의 정수를 제대로 알 수 있다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불교의 핵심 사상을 담은 조론에 대한 해설서 출간 등을 계기로 국내 불교학 연구와 저술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경훈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이 울산 지역 스님들에게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 동참에 감사를 표하며 미래 세대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진호 스님은 울산 사면앞에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금 1,500만 원 전달식 직후 불교가 계속 전승되려면 젊은 사람들에게 전법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모는 절에 다니는데 자녀는 아닌 경우가 있다며 울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불교세가 강한 만큼 전법에 더욱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울산 사면합회는 회장 산홍 스님을 대신해서 수석 부회장 혜원 스님과 부회장 문성 보하 스님, 교육원 학장 해안 스님, 총무부장 효암 스님 등이 함께했습니다. 조계종 목동 국제선센터 주지에 전 기획실장 법원 스님이 재임했고 직할교구 장경사 주지에 선운사 총무 등을 지낸 진용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은 어제 경기도 광주 장경사 주지에 진용 스님, 국제선센터 주지에 법원 스님을 각각 임명하고 임명장을 전달했습니다. 임명장 전달식 직후 국제선센터 신도회 일동은 경주 남산 열암곡 마을 부처님 바로 모시기 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진호 스님은 직할교구 장경사와 국제선센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두 스님 모두에게 사찰 발전과 전법 포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템플스테이로 이름이 높은 경기도 광명 금강정사가 명상센터 등을 갖추는 대규모 불사를 통해 신도시 포교에 더욱 박차를 가합니다. 금강정사 주지 가섭 스님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에게 열암곡 마을 부처님 바로 모시기 등에 모두 1,500만 원의 기금을 전달하며 불사 계획을 알렸습니다. 가섭 스님은 앞으로 금강정사 주변에 토지를 마련해서 2, 3년 동안 도량 불사를 크게 할 예정이라며 천천히 잘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섭 스님은 2026년 불사 회향을 목표로 명상센터와 템플스테이관 등을 갖춰 전법 포교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조계사의 새싹 포교를 이끄는 선제 어린이집이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어린이집 모델을 도입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선제 어린이집의 스마트 보육 서비스를 해외에서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서울 조계사가 운영하는 구립 선제 어린이집입니다. 등원한 아이가 터치스크린 앞에 서자 얼굴이 인식되면서 출석이 확인됩니다. 이번엔 키재기 버튼을 누르고 신장 체중계에 올라가니 데이터가 곧바로 화면으로 전송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처음으로 선제 어린이집이 시범 도입한 스마트 에듀케어 플랫폼입니다. 교사의 단편적인 걸로 판단이 되는 것보다는 어떤 데이터나 어떤 기록으로 인해서 그것이 누적이 된다라고 하면 부모님들한테 그걸 보여줄 수 있고 그러니까 조계사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주지스님께서 또 굉장히 새로운 교육이나 또 앞으로 디지털 이런 거가 굉장히 아이들한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은 행복과 신남, 슬픔 등 자신의 감정 상태뿐 아니라 오늘 점심과 간식을 얼마만큼 먹었는지를 태블릿 PC에 직접 입력합니다. 또 기차에 친구를 한 명씩 태우는 놀이 등도 있는데 이는 아이의 개별적인 특징과 또래 관계의 전체적인 유형 등을 진단하는 교사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또 월별로 보고서로도 볼 수 있어서
교사는 유아의 감정의 흐름을 파악하기가 매우 용이했어요. 이처럼 간단한 화면 터치로 수집한 데이터는 영유아의 발달을 지원하고 보육교사의 업무도 경감시킬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개별화 교육을 진행을 하려면 현재 아이들의 실제적 수준을 저희가 교사들이 알아야 됩니다. 문서로 작성되는 교사들의 업무들이 조금 더 전환될 수 있도록, 디지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문서 연동 기반의 자동화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이외에도 교실 내 온도, 습도, 미세먼지 수준을 체크하고 식물을 직접 심으며 태블릿 PC로 관찰 일기도 쓸 수 있습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아이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학부모도, 디지털 전환에 나선 교육 현장에서도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아이들한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어떤 인성교육의 어떤 현장이 되고요. AI가 이제 중점이 된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을 이제 한국식 교육으로 풀어내는 것.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한국의 선진 교육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가 너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보육 과정에 첨단 기술이 접목돼 다양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면서 선제 어린이집은 아동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스마트 돌봄 보육 서비스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조계종 제7교구 본사 수덕사 말사이자 천년고찰 당진 영탑사가 1호 법회 활성화를 위해 대중들을 위한 특별한 법석을 마련했습니다. 당진 영탑사는 지난 2일 경내 대웅전에서 1호 법회 활성화를 위한 문수기도 특별법회로 BBS 라디오 오늘도 두근두근 광우입니다의 진행자 광우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영탑사 신임 주지로 부임한 원정 스님은 공덕과 지혜를 증장하는 기도로 일요일마다 문수기도를 봉행하고자 한다며 1호 법회 활성화를 위해 특별히 광우 스님을 초청한 법석을 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혜도 증장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일요일마다 문수 기도를 봉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법회를 봉행하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도량으로서 영탑사를 이끌어 나갈 생각입니다. 초청 법사로 나선 광우 스님은 기도 공덕의 일화를 소개하며 온 마음을 다해 기도 정진한다면 불보살님의 가피가 반드시 전해진다며 불자들에게 일념으로 기도 정진하길 당부했습니다. 한편 광우 스님 법문에 앞서 주지 원정 스님의 은사이자 전 화계사 주지인 수암 스님은 축사를 통해 상좌인 원정 스님을 격려하고 영탑사 법회 원활한 운영을 위해 봉고차를 기증했습니다. 일제가 가야를 지배했다는 임나 일본 부설 등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학술대회가 대가야 향토사 연구회 주최로 경북 고령군 대가야 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학술대회는 일본 서기 임나의 한반도 비정에 대한 반론을 주제로 한 박장호 대가야 향토사 연구회 회장의 기조발제로 시작돼 이덕일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장과 가야문화진흥원 이사장 도명스님 등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가야문화진흥원 이사장이자 김해 여여정사 주지 도명스님은 일본은 그들 선조가 광개토 대왕 능비 변조라는 역사 왜곡의 범행을 덮기 위해 지금도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며 하지만 진실을 끝까지 숨길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사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혼과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역사를 지키는 것이 바로 호국 불교의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고 또 우리 불교가 대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우리 역사는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 삼광사가 불교 사회적 기업인 주식회사 덕희식품을 설립해 사찰의 자비나눔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16년간 우리 고유의 장맛을 개발해 덕희식품 창업까지 이르렀는데요. 창업 개소식에 제주 BBS 이병철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삼광사 삼소간장 많이 애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주 삼광사의 제가봉사단체 덕희봉사회원들이 사찰에서 만든 간장과 된장에 삼소 브랜드 상표를 붙입니다. 삼광사 신도들은 지난 2008년부터 된장과 간장을 본격 담그기 시작해 매년 연말이면 소외된 이웃들에게 김치와 함께 나눔 행사를 열어왔습니다. 삼광사는 지난해부터 전통 된장 등을 판매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 2월 주식회사 덕희식품 설립 등기를 마친 데 이어 지난달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쌀, 된장들을 많이 봉사를 했는데 앞으로 봉사는 더욱 합리적이고 체계적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사찰 전통 된장을 갖다 발전도 시킬 뿐더러 삼광사는 덕희식품 창업을 축하하는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개소식에는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과 김한규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된장 담그기 시연에 동참하고 사회적 기업으로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양극화가 심해지기 때문에 취약계층,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이제 주목받고 있는데 우리 덕희식품이 그 역할을 마땅히 할 것이다. 삼광사는 특히 식품 판매를 허가받은 만큼 간장과 된장을 만들 때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덕희 봉사 회원들은 위생복과 위생모자, 마스크 등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꽁꽁 싸매고 작업에 임했습니다. 좀 더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나눔 사상을 실천하기 위해서 새롭게 주식회사 덕희식품이라는 회사를 창립을 해서 부처님 자비와 동체 대비를 몸소 실천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과 봉사에 헌신하고자.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는 가운데 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경제적 이익보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선시하는 불교 사회적 기업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커피를 판매하는 삼속을 법인 설립에 이어 덕희식품 출범까지 제주 삼광사는 사회적 기업을 통해 사회공헌에다 사찰 자립 경영까지 책임지는 모범적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77번째 맞는 식목일인데요. 소중한 자연문화유산인 사찰숲과 나무의 훼손을 막고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 방안을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4월 5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